세단하고 SUV 중에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앞으로도 웬만하면 세단을 계속 살 것 같은데 트렌드는 영 그렇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2014년까지만 해도 세단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SUV가 점점 치고 올라오더니 2019년에는 판매량을 역전하기 시작했죠. SUV 열풍이라는 말이 실제 판매량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최근에는 소나타가 단종된다는 소식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나타는 시작이 불과합니다. 오늘은 앞으로 단종될 현대기아차를 살펴보고요, 그 이유까지 순서대로 전개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단종을 알린 건 소나타입니다. 물론 현대차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지만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현대차가 소나타 개발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지금 팔리고 있는 게 8세대 모델인데 9세대 모델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나올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마지막 소나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소나타라는 이름이 역사 속으로 완전 사라지는 건지, 아니면 내연기관 소나타가 단종되고 전기차로 다시 부활하는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은 통상적으로 단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왜 단종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내연기관차 퇴출 흐름이라는 건데, 소나타는 글쎄요, 오히려 판매 부진의 영향이 더 크다고 봅니다. 아무리 내연기관차가 퇴출된다고 해도 가솔린에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있는 모델을 굳이 먼저 단종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랜저도 그대로 있고, 심지어 디젤 모델이 주력인 카니발 같은 차들도 단종시킨다는 소리가 없으니까요. 아마 지금 세대 소나타가 판매 부진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은 소나타가 아닐까 싶습니다. 센슈어스 콘셉트카로 기대감을 모았는데 실물은 콘셉트카랑 거리가 너무 멀기도 했고요. 하필이면 그 와중에 K5는 디자인이 역대급으로 나왔죠. 그래서 만년 서저에 불과했던 기아가 K5를 시작으로 소렌토, 스포티지까지 판매량을 추월을 하더니 이제는 브랜드 판매량까지 현대차를 추월했습니다. 반도체 수급 영향이라고만 하기에도 그렇습니다. 기아도 반도체 수급난에 똑같이 시달리고 있고, 오히려 대기 기간은 훨씬 기니까요. 소나타가 얼마나 안 팔리면 반도체 수급난에도 영향이 적은 차라는 말도 있고, 재고 할인도 가장 많이 강조한 현대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와중에 내연기관차 퇴출 시기까지 맞물렸습니다. 현대차 내부에서도 생각을 했겠죠. 어떤 차를 먼저 단종시켜야 하지? 단종시켜도 크게 문제없는 차는 뭘까? 지금 판매량도 별로고 여름도 좋지 않은 차가 뭘까? 이런 걸 다 따져봤다면 소나타가 가장 적합했을 겁니다. 그래서 소나타의 단종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지금 상황에선 소나타의 뒤를 아이오닉 6가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주분들도 너무 낙담하실 필요가 없는 게 소나타만 단종되는 게 아닙니다. 소나타 다음으로 단종될 후보 차종들이 여러 개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나타가 단종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안 팔리는 차이기도 하고 뒤를 이을 전기차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소나타랑 같은 기준을 충족시키는 차 뭐가 있나요? 모하비죠. 모하비는 탄생 이후 지금까지 풀체인지 한 번 없이 페이스리프트만으로 수명을 이어오고 있잖아요. V6 디젤 단일 모델이라 타깃층도 적고, 그래서 판매량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올해 1월부터 4월 판매량 기준으로 판매량 순위로 따지면 38위에 해당합니다. 티볼리랑 트레일블레이저, XM3, 심지어 G90이나 S클래스보다도 안 팔린 겁니다. 그 와중에 고배기량 디젤 엔진이고 모하비 후속 모델로 뭐가 떠오르고 있나요? EV9이죠. 그래서 모하비도 EV9이 나오면 단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하비를 단종시키고 텔루라이드를 국내에 출시할 거라는 말인데, 이건 그냥 마음을 비우시는 게 좋습니다. 텔루라이드가 국내에 출시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노조 독소 조항에 해외에서 생산된 차를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노조는 당연히 해외 생산분을 수입 판매하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국내 공장이 텔루라이드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도 아니라서 국내 출시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모하비가 완전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EV9 때문에 단종된다고 해도 군에서는 계속 쓸 예정이거든요. 모하비를 기반으로 만든 신형 ATV 군용차도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군용차로는 모하비를 계속 만나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모하비 다음으로 거론되고 있는 차는 팰리세이드입니다. 팰리세이드는 대체 왜 잘 팔리고 있는데 굳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팰리세이드도 명분은 확실합니다. 모하비처럼 디젤 모델이 주력이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이오닉 7이라는 후속 개념 모델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하비도 그렇고 팰리세이드도 그렇고 유로7이 도입되는 시기에 단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차기 정부에서 미세먼지랑 대기 오염물질 같은 걸 줄이기 위해서 유로7 규제를 임기 내에 도입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 이게 현실이 되면 단종 절차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소나타도 그렇고 모하비랑 텔루라이더도 그렇고 내연기관 모델이 단종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잠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이름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건지 아니면 전기차로 부활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면 지금 여론이 딱 갈리고 있거든요. 특히 소나타 같은 차들은 이름 자체가 역사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그대로 살리면서 정체성을 이어가느냐, 아니면 전기차로 전환된다는 건 역동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역사를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한다는 취지로
아이오닉 같은 새로운 이름을 쓰느냐죠. 이건 그냥 냉정하게 따져보면 아이오닉 6가 있다? 그러면 굳이 소나타 EV 같은 차를 따로 둬야 할까 싶습니다. 판매량이 겹칠 텐데 뭐하러 그러겠어요. 정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고 싶다면 해외 수출 모델은 아이오닉 6, 국내 판매 모델은 소나타 EV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딱히 없어 보이네요. 아마 그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야, 아무리 돈이 안 되고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기라도 그렇지 역사 깊은 모델을 그렇게 쉽게 단종시켜버리냐? 그러니까 브랜드 정체성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 거지, 이런 건데요. 이게 사실 현대차만 그런 거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안 팔리거나 전기차로 대체가 가능한 차는 다른 브랜드들도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미국 브랜드가 대표적이죠. 미국 브랜드는 세단 판매량이 부진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포드는 유럽에서 몬데오를 단종시킨다고 했고 아예 후속 모델도 없는 걸로 발표했습니다. 1993년에 출시된 이후 500만 대 이상이 팔린 차입니다. 그런데 단종시킨다는 거죠. GM은 쉐보레 크루즈, 임팔라, 캐딜락 시트6 이런 차들을 단종시키고요. 아직 수요가 있는 중국 시장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임팔라 같은 차들은 진짜 역사가 깊은 차에 속하는데 판매량도 저조하고 시대도 변하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를 중단시킨 겁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폭스바겐은 1973년부터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파사트를 단종시키고 에테온도 단종시킬 계획입니다. 파사트의 빈자리는 외건에 대체할 거라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세단을 정리하고 수요가 많은 SUV 라인업을 간소화하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쪽에서 느리다는 토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세단인 아발론 판매량이 너무 안 나오니까 2022년형 모델을 끝으로 판매 중단이 결정됐습니다. 미국에서 먼저 결정됐으니까 국내에서도 곧 구입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캠리같이 잘 팔리는 차들도 단종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아예 SUV만 만들겠다는 브랜드도 있고 전기차만 만들겠다는 브랜드도 있어서 소나타, 모하비, 팰리세이드의 단종은 그냥 전세계 트렌드를 따라간다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그 이상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동차 회사들이 죄다 극단적인 느낌이죠. 현대차는 아예 내연기관 엔진 부서를 폐지시켜버렸잖아요. 그냥 좋게 생각해서 브랜드 정체성도 챙기고 아직 수요가 있는 내연기관차도 생산하고 전기차로 서서히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걸까요? 그냥 쉽게 말하면 제조사 입장에선 돈 문제가 가장 큽니다. 당장 디젤 엔진만 볼까요? 모하비랑 팰리세이드 같은 차는 디젤 모델만 팔거나 디젤 모델이 주력이잖아요. 앞으로 도입될 유로7이 사실상 마지막 내연기관 규제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유로7 기준을 보면 킬로와트아워당 질소 탄화물 배출량을 40에서 120mg까지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유로6 기준은 킬로와트아워당 460mg 기준인데 지금 기준하고 비교하면 무려 90% 이상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충족시키려면 하이브리드 기술로도 충족이 어렵다고 합니다. 엔진을 새로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기술력 자체가 혁신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상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라는 소리거든요. 이런 걸 실현하려면 기본적으로 연구 개발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건데 차라리 미래차라고 불리는 전기차 분야에 투자하는 게 제조사 입장에선 이득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차가 가지고 있는 연구 개발비가 5천억이에요. 이걸 반반 나눠서 투자할 바에 전기차에만 몰빵하고 다른 브랜드보다 뛰어난 전기차를 만드는 게 더 낫죠. 애초에 새로운 유로7 기준 자체가 비현실적이기도 하고요. 유럽 입장에선 그런 겁니다. 너네 더 이상 내연기관차 만들 생각하지 말고 하이브리드고 뭐고 죄다 단종시킬 준비해. 앞으로 전기차에만 올인하라고.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죠.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명확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의 수요도 이런 방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단종 이슈는 대중 브랜드를 중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기존 모델명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롤스로이스나 벤틀리, 마이바흐 아무래도 이런 브랜드들은 모델명을 함부로 버리기가 그렇죠. 그래서 전기차 도입도 가장 늦는 거잖아요. 당장 제네시스만 봐도 기존 모델명이나 이름 규칙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GV60도 SUV 라인업 이름 규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전동화 모델들도 기존 모델명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전동화 모델이라는 수식어만 붙고 있죠. 벤츠나 BMW 정도만 전동화 브랜드를 내세우고 있어서 프리미엄 브랜드 쪽은 기존 이름을 유지하는 브랜드와 그렇지 않은 브랜드가 명확하게 나뉠 겁니다. 그래서 대중 브랜드를 중심으로 지금은 소나타, 모하비, 팰리세이드 정도만 단종에 거론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의 모든 디젤차들 그리고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도 전기차로 대체되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차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